자, 오늘 저희 주제는 IT 오토메이션을 통한 IT 운영 관리의 현대화가 주제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MDRM을 통해서 이제 재복구, 리커버리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MDRM을 통해서 운영센터 내에 있는 운영 관리를 어떤 식으로 다 자동화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MDRM이라는 이 제품을 처음에 기획하고 출시를 했었을 때 주로 복구에 관련해서 어떻게 자동으로 적용을 해줄 거냐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고 거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의외로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제공되는 이 워크플로우 엔진을 통해서 로컬 센터 내에 있는 자원들을 어떤 식으로 자동으로 관리할 거냐, 장애 발생 시 어떻게 자동으로 후속 조치를 취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고,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워크플로우를 짜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IT 운영 관리를 어떤 식으로 자동화해서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거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또 이에 대한 데모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아젠다입니다. 왜 오토메이션이 필요한지 이 부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MDRM을 통해서 그러한 이 필요한 오토메이션을 어떤 식으로 구현 가능하고 IT 자원 관리에 대한 자동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프랙티컬한 부분, 좀 실제적인 걸 가지고 저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3가지 정도 자동으로 매니지먼트하는 이 부분을 저희가 데모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모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Q&A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간중간에 질문이 생각나시면 질문창에 올려주세요. 질문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모든 이 데모 진행까지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 멘트에 아마 오늘 이제 웨비나 참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뭐 HIDR을 뭐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회사고, 그의 제품은 이제 MCCS, 오늘 소개할 MDRM 이렇게 있고요. 요번 달에 저희가 아코디안이라는 제품이 나옵니다. 네, 이번 달 해도 이제 얼마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웹 컨테이너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도 어떤 건지는 또 저희가 웨비나나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IT 관리에 있어서 자동화가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화가 왜 필요하냐? IT 자원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시스템이 지금 뭐 무한으로 그냥 자고리가 뭐 막 증가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메인프레임 시절 때는 관리자 한 명이 메인프레임 한두 대 이렇게 관리를 했었으면 됐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개념으로 넘어오면서 서버 대수가 좀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관리해야 될 자원들은 서버 대수로 본다면 10대에서 한 20대 미만이었어요. 자, 제가 멘텍에 99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99년도에 입사했을 때 저희 회사의 서버가 딱 2대밖에 없었어요. 파일 서버하고 이메일 서버 딱 2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아마 멘텍에 재직했던 인원들이 전체 한 3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 HDR 사업부 쪽은 한 5명 정도 이렇게 됐었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저희가 한 75명입니다. 75명인데 지금 서버가 물리적으로 한 50대 정도 넘고요. 그리고 가상 머신까지 합치면 저희가 한 300대 정도 되는 시스템을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스템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오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현대. 과거에 이제 물리 서버 10대였으면 10대 정도 OS 인스턴스를 관리하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가상화나 클라우드로 오면서 물리 서버 안에 가상 머신이 10개, 20개 정도 올라가 있죠. 즉, 관리자 한 명당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시스템들, OS 인스턴스 개수로 따져보면 400개에서 500대, 해외 사례를 본다면 거의 한 2000대에서 3000대 정도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운영 관리자가 늘어나느냐? 절대 이제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아까 제가 멘텍 예를 들었었는데, 저희 회사에는 이 시스템 전담으로 운영 관리하는 인력이 없습니다.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OS 인스턴스는 무수하게 늘어난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자동화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시스템들, OS 인스턴스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현대에
IT 운영 관리의 도전 과제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원들은 수많은 이기종 벤더 간으로 서로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이제 메인프레임 시절 때는 하나의 벤더가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응용 프로그램, OS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제공해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네트워크 디바이스 주로 C 사건을 많이 쓰고요. 스토리지 뭐 E사나 H사 건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서버 어떻습니까? 서버 D사, H사, I사 굉장히 경쟁을 하면서 또 밀어넣고 있죠. 자, 그리고 가상화 여기에 가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픈소스에서 제공해주는 뭐 하이퍼바이저, 그 다음에 M사에서 제공해주는 하이퍼바이저, V사에서 제공해주는 하이퍼바이저 이런 것들이 다 믹싱해서 IT가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력이 어떻습니까? 전문 인력 자체가 요즘 이제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IT가 너무 커머니티화 되다 보니까 이제 전문 인력 없이 현업에서 IT에 대한 자원을 직접적으로 핸들링하는 이런 케이스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력이 굉장히 잦은 변동으로 인력이 현재 구성이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저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큰 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 이제 순환보직으로 인력이 계속 변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또 ID 센터에 있는 모든 자원의 관리를 외부로 아웃소싱을 많이 줍니다. 자, 근데 이 아웃소싱 되는 업체가 뭐 입찰 경쟁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고요. 그 아웃소싱 업체 내에 인력이 또 잦은 변동이 이제 일어나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IT가 잦은 변경점이 발생을 합니다. 현재 구축됐던 IT 자원들이 그 다음날 되면 완전히 또 바뀌어 있다는 거죠. 뭐 플랫폼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기보다는 수가 좀 늘어나고요. 볼륨이 더 늘어나 있고 또 패치가 자동 패치가 돼가지고 애플리케이션 환경이나 OS 환경 자체가 조금씩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백업을 받고 있고 복제를 통해서 재복구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재해나 장애가 나게 되면 복구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또 현재까지 수작업으로 복구를 하고 있죠. 이 수작업 복구로 해서 또 실패율이 현재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현재 IT 운영 관리의 주된 도전 과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도전 과제를 효율적으로 매니지먼트를 하고 또 극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오토메이션입니다. 그럼 이제 오토메이션이 왜 필요하냐? 크게 세 가지 어떤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안정성의 증대입니다. 앞서 제가 있는 장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장애나 서비스의 시작, 중지, 다양한 IT 관리자들이 수작업으로 모든 것을 다 수행을 하고 있죠. 자, 이 수작업으로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스킬셋이 좋은 엔지니어에 의한 관리는 잘 되는데 스킬셋이 좀 안 되는 이런 엔지니어들이 만약에 투입됐을 시 복구에 대한 실패율이나 서비스에 대한 관리에 대한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자동화를 해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엔지니어 스킬셋에 상관없이 동일한 어떤 서비스 기반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서비스가 굉장히 안정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생산성 증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수작업을 하는 것보다 자동화에서 돌아가는 게 확실히 생산성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생산성 증대가 얼마만큼 크나큰 효과를 줬는지 이 사례에 대한 부분 이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표준화된 규정 준수입니다. 자, 대부분 IT 부서 내에 어떤 여러 가지 표준화들이 있습니다. 보면 규정 준수에 대한 거. A라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 B라는 어떤 조치를 취해라. 자, 그리고 내 사이트가 어떤 장애가 나거나 재해가 났을 때 복구는 우리가 1시간 내에 해야 된다, 3시간 내에 해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는 어느 시점 데이터까지 보장이 돼야 된다. 뭐 이런 표준화가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자, 이런 규정을 그러면 이벤트가 발생하면 준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준수사항도 마찬가지로 엔지니어 스킬셋에 의해서 수작업을 하게 된다면 좌지우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오토메이션을 하게 되면 스킬셋에 상관없이 정해진 규정 내에 표준화를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동화가 주는 큰 이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동화 구현을 하기 위해서
자, MDRM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DRM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MDRM은 지난달 웨비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플로우 엔진을 통해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의 자원들을 자동으로 제어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자원들 간에 시작, 중지 등의 순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의존 관계가 있습니다. 이 의존 관계들을 다 가시화를 해줍니다. 자, 일반적으로 뭐 ERP 업무를 가동하거나, 그 다음에 뭐 CRM 업무를 가동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그 수많은 자원들을 사용하죠. 스토리지, 뭐 서버,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 이런 자원들을 사용하는데, 어떠한 자원들을 사용하고 이 자원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이제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눈으로 다 일목요연하게 다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원들의 가용성 감시를 해줍니다. 이 자원들이 정상적으로 살아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해주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이런 걸 감시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이벤트 발생, 일반적으로 장애 이벤트가 되겠죠. 이런 장애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자, 과거에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이 후속 조치를 대부분 이제 엔지니어의 수작업에 의해서 많이 후속 조치를 취해주죠. 이 후속 조치를 자동으로 수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IPL 용도로 서비스 데스크의 장애 처리가 되겠죠. 장애 처리에 대한 자동화, 서비스 시작과 중지에 대한 자동화, 모의 훈련에 대한 자동화, 그리고 장애나 재해가 났을 때 이를 복구하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자동화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MDRM이 줄 수 있는 베네핏은 바로 눈으로 모든 과정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가시화 측면에서 크나큰 이점을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동화, 그리고 세 번째는 모의훈련 자동화를 통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주요 기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화된 실행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의 업무를 혹은 한 사이트 내에 어떤 자원들을 시작을 할 때 혹은 중지를 할 때 모든 과정을 다 자동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목표한 SLA를 수행할 수 있는지 RTO, IPO로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또 리포트를 제출을 해주고 그리고 가용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공해 줍니다. 자, 그러면 MDRM이 어떠한 자원들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버에 대한 자원들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리, 가상, 클라우드 서버들에 대해서 시작과 중지, 가용성 감시를 이렇게 제공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서버 내에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이 구동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나 데이터 볼륨 등에 대한 자원들을 이렇게 끌어다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자원들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자원들을 어떤 식으로 구동할 건지 이런 것들을 또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사용자 스크립트를 또 등록을 해서 이에 대해서 자동으로 실행하고 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닉스나 리눅스 같은 경우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기 위해서 스타트, 스탑 스크립트를 주로 작성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스크립트를 또 등록을 통해서 서버 내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구동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토리지나 데이터 소스에 대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스토리지 단에서 어떤 백업을 하거나 아니면 BCP 볼륨을 통한 스냅샷을 뜨거나 아니면 원격으로 데이터를 복제를 할 때 이에 대한 제어와 가용성 감시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 소스에 대한 제어는 스토리지 기반과 호스트 기반의 복제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지원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백업 솔루션과의 또 연계를 통해서 백업된 데이터를 리스토어를 하고 서비스를 기동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또 자동화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원 제어가 가능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오전에 출근해서 특정 서버들을 전원을 켜고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을 해야 된다. 이런 시나리오가 만약에 있다면 서버 전원 켜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자동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퇴근 전에 어떤 특정 서버들을 꺼야 된다.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MDRM을 통해서 서버 내에 자원들을 내리고 서버 전원을 끄는 것까지 이렇게 다 자동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네트워크, 여기 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타 났습니다. 승인이 아니고 네트워크입니다. 센이나 이더넷 스위치에 대한 또 명령어 제어가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승인 단계 이런 부분을 또 집어넣어서 관리자 승인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또 구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워크플로우를 저희가 GUI로 이렇게 나타낸 것을 샘플을 한번 저희가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자원간 배치를 직관적으로 가시화를 해줍니다. 자, 특정 업무를 구동을 하기 위해서 그 특정 업무가 이루는 자원들이 존재를 하죠.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뭐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업무 자원을 이룰 겁니다. ERP 예를 들면 ERP 업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뭐 스토리지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DB 서버가 더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ERP 애플리케이션 서버들이 필요할 겁니다. 보통 한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20대에서 30대 정도의 서버, 그 다음에 스토리지, 네트워크로 아마 ERP 업무를 구성하는 것들로 아마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자원들을 어떤 시작하는 순서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중지를 하게 되면 또 중지하는 순서들이 존재를 할 거고, 그리고 ERP 업무 내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복구를 해야 되는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존재를 할 거예요. 자, 이런 시나리오, 복구 시나리오, 스타트하는 시나리오, 중지하는 시나리오.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워크플로우를 그려서 자동화 해줄 수가 있고, 또 어떠한 자원들로 배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거 한 사이트 내에 여러 개의 업무가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조 사이트를 예를 들면 뭐 ERP 업무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MES 업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자동 창고를 위한 뭐 WMS 업무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유통 관리를 위한 SCM 업무들이 존재를 할 건데, 자, 이런 업무들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죠. 한 사이트를 제조 사이트라는 것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업무 간 실행 순서 의존 관계를 또 저희가 또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하나의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폴더 모양은 되어 있는데 이 폴더 하나하나가 바로 이제 업무 링크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업무 간 이렇게 링크를 또 구성을 해줄 수가 있고, 하나의 업무 링크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업무를 이루는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시작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또 아주 가시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가용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상 상태나 서버, 스토리지에 대한 정상 상태, 그리고 서버 내에서 쓰고 있는 자원들 있죠. CPU, 메모리, 네트워크, 볼륨, 이런 사용량, 뭐 이런 것들을 또 감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이벤트가 감시가 되게 되면 이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를 또 자동으로 취해줄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또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후속 조치에 대한 자동화는 저희가 뭐 서버를 재시작해라, 혹은 뭐 리부팅을 해라, 아니면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재시작해라, 혹은 뭐 스탠바이 서버로 페일오버를 해라, 뭐 이렇게 저희가 또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유저가 어떤 스크립을 작성을 해서 어떤 자동화된 후속 조치를 취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ITSM이나 NMS 솔루션들 기업에서 많이 쓰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러한 솔루션들 어떻습니까?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면 어느 워닝 메시지를 뿌려주고 엔지니어가 와서 수작업으로 어떤 조치를 많이 취해주죠. 근데 이제 MDRM 같은 경우는 이 후속 조치에 대한 자동화를 구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내에서 어떤 자동화된 후속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해도 가능하고요. 하나의 업무에 대해서 사이트 내에서 MDRM을 통해서 워크플로우를 짜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떤 B라는 복구를 위한 워크플로우를 실행해라, 이런 방식으로 또 자동화된 후속 조치를 취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자동화된 후속 조치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이따 저희가 데모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워크플로우 실행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해당 어떤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시작이 됐는지, 복구가 정상적으로 됐는지 이렇게 다 보여주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녹색 V 표시로 되어 있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완료된 거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 X 표시로 된 거, 이 부분은 이 자원이 올라오다가 구동이 되다가 실패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지 이제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뿌려주고요. 자,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너뛸지, 두 번째 재시작할지, 세 번째 여기서 이 워크플로우를 중단을 할지, 그리고 네 번째 이 워크플로우가 아닌 또 다른 워크플로우를 실행할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A 플랜, B 플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A 플랜이 안 되면 나 B 플랜을 할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업무에 대해서 이 현재 실행한 이 워크플로우 자체가 만약에 가용치 않으면 다른 B 플랜을 내가 실행하겠다, 이렇게 또 시나리오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데모
이따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저희 이제 나중에 어떤 데모를 보여드릴 거냐면,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문제 일으켰으니까 A 시나리오는 뭐냐면, 네, 로컬 내에서 재구동하는 겁니다. 이 모든 자원들을. 네, 근데 로컬 내에서 재구동을 해보니까 안 된다. 자, 이렇게 되면 다른 B 플랜을 실행할 겁니다. 그 B 플랜은 뭐냐면, 재해복구 센터에 있는 자원을 자동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런 데모를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즉, 이제 뭐 어떤 후속 조치에 대한 자동화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제가 마우스로 이제 그리는 요 자원이 만약에 이게 서버다. 그러면 서버 내에 또 어떤 리소스들이 올라옵니다. 그죠? 응용 프로그램이나 네트워크나 디바이스들을 물고서 안에 서비스가 올라오겠죠. 이걸 또 클릭을 하게 되면 서버 내에 어떤 자원들이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올리는지 이런 것들을 또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동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이렇게 컬러로 표시되고요. 이것도 만약에 어떤 자원이 올라오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빨간색 X로 표시가 됩니다. 즉 직관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성공했고 어느 단계까지 워크플로우가 실패했는지 이런 것을 다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제 백업본을 가지고 검증하는 모의 훈련이 좀 이슈화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6월 달에 그러니까 최악의 랜섬웨어 사태가 모 호스팅 업체 쪽에 벌어지게 됐었죠. 그래서 그 호스팅 업체 같은 경우 백업이 3중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 감염이 되고 난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백업본을 가지고 리스토어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백업본 자체도 전부 다 해커에 의해서 해킹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널 데이터로 백업본이 전부 다 미뤄져 있었던 거죠. 백업본을 가지고 복구를 못했습니다. 결과는. 자, 그래서 요즘 이제 기업들 내부에서 우리가 받은 이 백업본 자체가 과연 리스토어가 가능한가? 그리고 리스토어 한 다음에 서비스가 제대로 올라와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이거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백업본에 대한 검증책을 우리가 가져가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모의 훈련을 해야 되는 백업본에 대한 검증 모의 훈련에 대한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예로. 자, 그래서 이에 대한 또 자동화를 시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을 위해서 주로 이제 요즘 이제 가상머신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은 이제 뭐 ERP, 그루비어, 계정계 대역에 한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업무별로 이렇게 가상머신을 만들고 백업본을 리스토어하고 서비스를 기동하고 업무별로 테스트하고 뭐 데이터베이스가 쿼리가 제대로 되는지 홈페이지가 제대로 뜨는지 이런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백업에 대한 가용성을 확인을 한 겁니다. 테스트가 정상으로 되면 그 백업본은 향후에 리스토어가 가능한 백업본이고 테스트가 안 되면 그 백업본은 이제 못 쓰는 이제 백업본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다 체크를 하고 마지막 레포팅을 제출하는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모의 훈련을 수행을 하는데 자, 이거 다 수작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를 MDRM을 통해서 워크플로우를 그리고 다 자동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스케줄러에 태워서 해당 워크플로우를 자동으로 특정 시간에 또 실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매일 아침마다 출근을 해서 내가 특정 로그를 계속 뒤져야 된다. 서버 한 40대 되는 거에. 뭐 그럴 때 스케줄러에 태워버리면 아침마다, 아침 9시마다 MDRM이 자동으로 그 워크플로우를 다 실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뭐 내가 백업본에 대한 검증 모의 훈련을 매달 말일날 새벽 2시에 실행하겠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말일날 그 스케줄러에 태워버리면 알아서 MDRM이 해당 업무별로 모의 훈련을 시행을 하고 레포트를 이렇게 다 자동으로 제출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또 루틴화된 테스트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또 스케줄러에 태워버리면 알아서 MDRM이 그 루틴화된 테스트를 자동으로 다 수행을 해줍니다. 특히 이 루틴화된 테스트 부분은 저희 회사 내에서도 현재 이 MDRM을 통해서 워크플로우를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그 샘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 그림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MCS나 MDRM 이 제품을 저희가 뭐 패치를 하거나 마이너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저희 QA팀에서 한 200가지에서 300가지의 여러 가지 테스트를 수행을 합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다 수작업으로 다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뭐 가상머신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뭐 이중하다 그러면 또 서버 2대 만들고 거기에 또 소프트웨어 깔고 뭐 여러 가지 200개에서 300가지의 여러 장애 시나리오에 따라 테스트를 수행을 합니다.
자, 과거에 어땠냐면요. 저희가 한 명이, QA팀 한 명이 이 모든 과정을 테스트하는데 저희가 일주일 걸렸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에 8시간 작업을 한다고 뭐 예를 들면 일주로 따지면 주당 40시간, 50시간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 워크플로우를 태웁니다. 이 자동화된 워크플로우. 워크플로우 태워버리면 1시간 만에 다 끝나버립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생산성적인 측면에서 한 4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QA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획기적으로 절감한 이러한 저희 내부의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반복적 프로세스에 대한 자동화를 MDRM을 통해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이를 자동으로 또 수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IT 관리를 함에 있어서 정말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경 관리입니다. 자, IT가 계속 변합니다. 환경이 바뀌고요. 스토리지가 볼륨이 또 새로 생성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하는데 이 변경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고객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HADR을 구축한 고객들 같은 경우는 운영과 대기간 변경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페일오버가 실패하는가 DR이 실패하는 이런 사례들이 좀 이제 발생을 하고 있죠. 자, 요 변경 관리를 MDRM을 통해서 수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기능은 현재는 저희가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컴포넌트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Q4에 정식적으로 릴리즈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OS 내 어떤 컨피그를 수정을 하거나 패스워드가 바뀌거나 소프트웨어 버전이 바뀌거나 디스크의 어떤 볼륨 내용이나 뭐 할당 뭐 이런 정보들이 바뀌게 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관리자한테 알람을 해주고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운영과 대기간 간에 어떤 갭이 발생한다 이러한 것을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다 레포팅을 해주고 워닝을 해줄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 운영 현황을 대시보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시보드는 저희가 멀티 대시보드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재복구 때 내가 볼 화면, 모의 훈련 때 볼 화면, 혹은 일일 점검이나 IPL 때 뭐 이렇게 볼 화면, 여러 가지 화면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요 창들, 이것이 하나의 위젯이고요. 이 위젯 조합을 통해서 여러 개의 대시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원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양한 운영 체제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유닉스, 리눅스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러 벤더의 스토리지를 저희가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상화나 클라우드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여러 클라우드나 가상화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클라우드 여기 보면 이제 아마존 AWS만 돼 있는데 실제 이 아마존 AWS 이외에도 국산 클라우드, 뭐 애저, 소프트웨어 레이어 다 지원됩니다. 현재.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이제 마찬가지로 국산 데이터베이스가 지원이 되고요. 웹 애플리케이션도 다양한 웹 애플리케이션 이외에 국산 미들웨어 전부 다 지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을 다 마치고요. 저희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데모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업무 자원들이 어떠한 자원들을 가지고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시각화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의 업무를 구동을 하기 위해서 이 자원들을 자동으로 시작하는 거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는 서버 내에 특정 이벤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 CPU 과부하나 뭐 네트워크의 어떤 이상 증상 이런 거 뭐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죠? 요거를 자동으로 취하는 거. 요걸 한번 보여드리고요. 세 번째는 업무 내에 뭐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장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그 서버가 장애 나서. 자, 요럴 때 로컬 내에서 업무를 다시 한번 재구동을 해보는 거. 요런 워크플로우를 한번 돌려보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럼 아까 제 A플랜, B플랜 얘기를 했었죠. 자, A플랜은 업무 내에서 다시 재구동이나 재복구를 해보는 건데 만약 이게 안 되면 백업 센터로 서비스를 완전 전환하는 거. 요거를 자동화하는 이거를 저희가 데모로 3가지 정도 준비를 했고요. 저희 데모는 이번 데모는 저희 회사 엔지니어인 정진 대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멘텍 서비스 사업본부의 정진 대리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3가지 정도의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원클릭으로 업무의 리소스를 자동으로 시작해주는 케이스. 두 번째는 서버 내의 리소스를 감시하다가 특정 이벤트 발생 시 자동으로 후속 조치를 실행해주는 케이스. 세 번째는 업무 내 특정 이벤트 발생으로 인해 업무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때 자동으로 DR 센터로 업무를 이관시켜주는 케이스를 준비하였습니다. MDRM 메인 화면에 접속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데모를 위해서 단위 업무들인 메인DB, ERP, 그룹웨어, MES 등 약 4가지 정도의 업무를 준비했고요. 지금 보시면 ERP를 예를 들어 보시면 해당 업무를 기동하기 위한 기반 OS와 응용 프로그램 또 이런 업무 서버들 간의 상호 연관 관계가 직관적으로 확인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대기업 혹은 공기업의 IT 담당자들의 경우 순환보직인 경우가 대부분인 관계로 해당 업무에 대한 IT 자원들의 구성 요소와 운영 스킬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통한 시각화를 통해서 전반적인 자원들의 배치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한 업무의 제어를 단순 원클릭만으로 시작, 중지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사이트 내의 업무 의존 관계가 직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걸 기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크플로우를 기동하면 사전에 정의된 기동 순서에 맞춰서 워크플로우가 진행이 됩니다. 네트워크와 스토리지와 같은 기반 인프라 자원이 먼저 순차적으로 기동이 될 것이고요. 이런 인프라 워크플로우 기동이 끝나면 단위 업무들이 순차적으로 정상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보시면 워크플로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되면 녹색깔 체크 표시가 보시는 것처럼 남게 되어 있고요. 워크플로우가 진행 중일 때는 푸른색 깜빡거리는 테두리가 표시됨으로써 현재 워크플로우가 기동되고 있다, 동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시작 버튼을 클릭한 것만으로 전체 업무를 손쉽게 가동시킬 수 있는데요. 오전에 출근해서 반복적으로 파악해야 할 특정 이벤트 로그나 다수의 원격지에 위치한 서비스들을 매일 아침마다 수행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다면 MDRM을 활용해서 IT 운영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업무들이 기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데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특정 서버 내 CPU 과부하를 감시하다가 임계치를 넘어서게 될 경우 자동으로 해당 서버를 재부팅하는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MDRM에서 제공하는 콘솔은 지난번 웨비나 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MCCS와 동일한 관제 콘솔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 가용성 관제 콘솔은 자원들에 대한 감시와 특정 이벤트에 대한 자동 후속 조치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데모 시연을 위해서 해당 장비의 시스템 연결 상태, CPU의 사용률, 그다음에 데이터 복제 상태, SQL 접속 여부 등을 현재 실시간으로 확인하게끔 되어 있고요. CPU가 90% 이상 사용률을 1분간 지속했을 때 자동으로 시스템을 재시작해 주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서버의 CPU 사용률을 확인해 보면 거의 CPU 사용률이 현재 미미한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하 발생 툴을 가동해서 CPU에 부하를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CPU 부하 툴을 활용해서 CPU 부하를 발생한 순간 CPU 사용률이 지금 올라간 것을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러한 상태는 MDRM 콘솔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잠깐 다른 화면을 보는 동안 이미 해당 서버는 재부팅이 진행된 상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알림창을 통해서도 어떤 이벤트가 발생됐고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림창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상태 모니터링은 CPU 외에도 MDRM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볼륨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SQL, 오라클 등에 대한 상태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플러그인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데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데모는 주센터에서 정상 운영 중이던 업무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MDRM이 장애를 감지하고 로컬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먼저 복구해 본 이후에 서비스 복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백업 사이트로 서비스 전체를 자동으로 이관시키는 복구 시나리오를 준비하였습니다. 네, 현재 MDRM의 대시보드를 보시면 주센터 쪽 서버의 상태와 DR 센터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주센터 쪽을 보시면 SQL과 오라클, 웹서버, 와스 서버의 상태가 보시는 것처럼 활성화되어 있다, 즉 정상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DB의 경우는 한 번 더 커넥션 체크를 통해서 조금 더 딥하게 체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2번 시나리오, 즉 CPU 과부하 시나리오 때 발생됐던 이벤트로 인해서 알림이 발생한 것 외에는 특별한 이벤트 없이 정상적으로 구동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해당 서버에 접속해서 상태를 날려보면 왼쪽에 보고 계신 화면이 현재 주센터 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오라클 서버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화면이 DR 센터 쪽, 즉 장애가 났을 때 복구를 하기 위해서 대기 중인 서버인데, 접속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 인스턴스라고 뜨는 걸로 봤을 때는 현재 오라클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조금 더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자동화를 저희가 구현하기 위해서 주센터 쪽에 먼저 장애를 인지했을 때 복구하는 워크플로우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장애가 발생되면 오라클과 SQL, 웹아스 중지를 수행하고요. 그리고 다시 중지했던 서비스들을 순차적으로 데이터 복제 중단부터 볼륨 파일 시스템 마운트, 해당 SQL 혹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기동, 웹아스 기동까지 순차적으로 다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운영 쪽 서버에 오라클을 중지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MDRM은 약 60초 간격으로 각 자원, 서비스들에 대한 상태를 체크하게끔 현재 세팅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라클이 지금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점점 종료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게 되면 지금 대시보드 상에 해당 오라클이 아까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다가 지금 붉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쉽게 커넥션도 되지 않는다, 오픈 여부 체크를 했을 때도. 그리고 역시 이런 것들이 오라클이 지금 장애가 났고 재복구, 로컬 복구를 지금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림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지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오라클 외에 SQL과 웹아스가 중지됨에 따라서 붉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이런 상태는 전체적인 진척률을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로컬 복구를 시도한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작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또 종료 시간이 완료가 된다면 이제 표시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해당 워크플로우로 직접 접속을 해보게 되면 미리 정의해둔 워크플로우 컴포넌트 실행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저희는 오라클 해당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라클 서비스를 기동했을 때, 재시작했을 때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게끔
일부러 저희가 좀 작업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계신 이 컴포넌트의 실행이 실패하게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오라클 실행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지고 있고요. 곧바로 백업 플랜, 재해복구 센터 쪽으로 전체 업무를 이관시키는 워크플로우가 자동적으로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 상에도 확인해 보시면 주센터 쪽으로 복구하는 플랜이 실패함에 따라서 DR 센터 쪽으로 서비스가 이관되는 가동률을 보고 계시고요. 해당 워크플로우를 확인해 보시면 주센터 쪽의 업무를, 나머지 기동되어 있던 업무를 먼저 클린하는 절차, 종료하는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SQL의 중지는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네, 이 외부에서 보시면 지금 뭔가 폴더 구조처럼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MDRM에서는 이를 워크플로우 링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워크플로우 링크는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폴더의 바로가기 개념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중단이 정상적으로 완료됨에 따라서 DR 센터 쪽으로 업무가 순차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 상태로 머물렀던 오라클의 상태가 지금 MDRM에 의해서 자동 복구가 완료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오픈 상태로 정상적으로 확인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MDRM을 통해서 장애 발생 시에 주센터 복원 이후에 DR 센터로의 백업 플랜까지 자동화된 워크플로우 구성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3가지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벤트에 대해서 각각 자동으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성을 사용자들이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모니터링 플러그인들을 사용자가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앞전 설명드렸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경우 QA 자동화를 통해서 개발 업무 생산성을 약 40배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IT 운영 및 관리 인원은 증가되지 않는데 운영 자원이 무한적으로 증가하여 해야 할 일은 늘어나는 현재의 IT 운영 관리의 현실에서 MDRM을 통해 이를 극복하시고 생산성을 100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는 스마트한 IT 운영을 실현하시길 바라며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